문제는 요거 잘 풀었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좀 주의를 하고 좀 보는 것 같고 23번 중요한 관점을 하나 설명해볼게요. fx가 x 플러스 6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fx 분의 x 요게 반드시 존재한다.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허겁지겁 풀려고 하지 말고 A 같은 거 대입하려고 하지도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겠어? 이게 항상 극한이 존재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분모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 분모가 0이 아니면 오케이.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분모값이 0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분모가 0일 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위에 거랑 지금 약분이 되는 구조가 돼. 그치? 물론 약분을 너무 많이 시켜버려서 이때 때 x 3승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그치? x 3승 가지면 x분의 1 되는 거니까 또 극한이 없게 돼버린다. 0인 지점에서. 그치? 그러니까는 얘랑 차수가 같거나 얘보다 차수가 적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문제 푸는 것보다도 이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뽑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관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fx에 곱하기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0이 되는 상황이 언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은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그러면 극한이 안 잡힐 의심점이 뭔지를 보는 거야. 극한 값이 없을 수도 있는 점이 어딘지를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그 의심점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의심점을 무조건 극한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좀 잡으면 되겠지? 그럼 파악을 해보면 우선 이게 0이 되는 경우나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거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판별식 써가지고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3인 거니까 어차피 이 함수는 0보다 커. 이거는 0인 상황은 fx 때문에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0이 안 되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0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럼 그때 이제 약분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뺐을 때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써도 되겠지. 이렇게 지금 쓰고 나면은 fx식을 여기다 대입해. x 플러스 6x 플러스 10을 여기다 대입해서 빼기 kx 마이너스 2k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주면은 여기는 x제곱에 플러스 뒤에 부분이 6 마이너스 k x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12 마이너스 2k 잡히고 요게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대요. 여기다 판별식을 써주면 판별식이 6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2 마이너스 2k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를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작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은 결론적으로 k 값은 마이너스 2랑 6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을 보면 마이너스 0, 1, 2, 3, 4, 5 그러니까 7개라고 하면은 이제 딱 틀리게 된다는 얘기지. 반드시 0인 상황일 때 약분이 되는 구조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다라면 fx 빼기 나머지 한 개의 상황은 k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x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x를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qx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저기서 0을 대입하면은 x 0 대입하면 f0 빼기 2k는 0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저기 f0 값 이미 나와 있었죠. f0은 12 그럼 k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여기 7개에다가 여기 k가 6인 상황까지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8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문제. 아마 9월 모의사에
안 나오면 수능 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9월 모의고사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 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교과 개념이라서 그래. 교과서에서 극한에 대한 설명할 때 이 각각 수렴하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가 제1 원칙이었던 거고 두 번째 원칙이 분모가 0이 아닐 때 계산할 수 있다. 이상. 분모가 0이면 위아래로 약분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극한을 취할 수 있다. 이게 극한의 계산이었던 거고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여기다 별표를 다시 한번 칠게. 이거 대답하는 게 중요해. 이 문제 허겁지겁 풀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다시 한번 넘기시죠. 정리돼서 15분으로 가볼게요. 살면서 성형외과를 처음 가봤거든. 근데 건물이 7층짜리인데 거기가 다 성형외과였어. 깜짝 놀랐어. 어? 나 안양에 있더라고. 안양역 갔죠. 코 부러지셨어요? 코는 그냥 부러진 건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 조건을 보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가족권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부모 문제가 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 각 모의고사를 가보면 시부모는 항상 좀 흥미롭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다른 모의고사들 다 풀어봐도 시부모의 수트 문제들이 이제 유니트는 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풀 때는 항상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허겁지겁 푼다가 아니라 조건 분석 잘하세요. 조건 분석.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하고 넘어가죠. G 플러스 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4개가 있겠지. 근데 나조건을 같이 연결시켜봤더니 이 GX는 X는 2랑 6에서 극값수까지 돼요. 극값수.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부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생기는 특징이에요. 이런 부분. 그치? 그럼 당연히 부호 변화 생길 뿐더러 여기 G 프라임 2도 0이고 G 프라임 6도 0이라고 보장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거기다가 4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2개가 더 붙어있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 그 다음에 정적분호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 이렇게 도함수를 만들어 봐야 되겠지.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좀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0인 점을 찾고 싶어. G 프라임 X는 0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뿔뿔뿔마 마풀마마 4가지 상황 다 보는 게 아니라 부호 같을 때랑 다를 때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된다. 이 들어가는 근이 총 4개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됐어.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y는 fx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들이 있다면은 얘랑 얘의 교점이 4개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다. 그래프의 관점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지. 방정식을 그래프의 관점까지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조건 분석 차근차근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F6 곱하기 G가 0보다 작다라고 됐거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숫자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6, 2가 지금 다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편한 건 뭐냐?
G2는 편하지 않아. 0부터 2까지 정적분 절대값이라는 함수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F6은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 있거든. 뭐냐면은 이게 둘이 숫자가 여기도 6이 있고 여기도 6이 있어. 그치? 6에 대해서 먼저 관찰한다. 그래서 내가 6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을 때 왜 6을 먼저 봤지? 다른 숫자도 아니고 왜 6이지? 이 생각을 먼저 하면서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치?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는 아직 분석이 좀 어렵고 6은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좀 분석이 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만 잡아주면 되냐면은 이 F6 값이 6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두 개 잡히는 거야. 여기 있지? 얘랑 얘 교점이었던 거니까 이 fx는 6이거나 F6은 6이거나 F6은 마이너스 6이거나 그걸 지금 잡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었다고 다시 강조할게. G'6은 0이었기 때문에 G'6은 0인 거니까 G'6은 절대값 F0 빼기 절대값 6 플러스 마이너스 6 그건 0이지. 이렇게 돼서 상황이 다 이해했지?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F6이 6일 때에 대해서 하나 더 가보면 이제 G2에 대해서 보는 건데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FT 빼기 그 다음에 절대값 T DT 이게 이거 양수니까 얘 음수예요.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 있고 음수여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보면 일단 적분 변수는 어차피 지금 상수가 빠져나온 상황이니까 이 x랑 붙여서 생각해보자 편하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절대값에 쓰이는 이 x가 0과 이상이면은 항상 양수로 빠져나오지. 항상 양수로 빠져나오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지금 써도 되겠어. 그치? 두 번째 상황도 볼까? 두 번째 상황도 보면은 여기서 0부터 해서 2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fx에서 빼기 그 다음에 x dx인데 이번에는 여기가 음수니까 이쪽이 양수여야 돼. 이렇게 생각 만드시죠. 이렇게 만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뭐였냐? 이게 조건 분석이 아니죠. 조건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추론 형태가 너무 그래프 추론을 한다. 그래프 추론을 할 건데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 우선 이렇게 나와 있는 식들을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로 F6이 6일 때부터 먼저 계산해볼게. F6이 6. 그러면 자동으로 문제에서 F0은 0이다라는 조건은 첫 번째 줄에 있었거든. 그치?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F2. 2는 대입했을 때 어쨌든 그 값이 생겼다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F2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함수 값들을 이 정도로 파악했으면 그러면 세 개의 교점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볼게. 그럼 봐보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 y는 마이너스 x가 이쪽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0을 지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2, 4, 6 이렇게 잡아주면은 6,0을 지나가는 거. 이 두 개는 고정이 돼 있고 F2는 2일 수도 있고 F2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추론해보는데 일단 2랑 6에서는 무조건 여기 통과하고 지나가야 돼. 그치? 나머지 시험들은 접할 수 있는 건데 2랑 6은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호변화 생겨야 되잖아. 부호변화 생겨야 되는 거니까 통과해야 돼.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0에 접하게 됐어. 여기 통과하게 됐어. 이렇게 좀 갖다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런 예시 있지? 얘는 졸려? 아니야? 졸려? 그거 졸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왜 안 졸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보죠. 잡아보면은 여기서 또 아까처럼 교점을 잡아보면은 교점이 여기랑 6, 2, 4 이런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근데 여기 이번에는
어디 통과하게 잡아보면 여기 통과하게 한번 그려보자. 저기 통과하게 그려본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기서 여기 통과했어. 근데 여기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 통과하고 한 번 더만 잡혔으면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x에서 통과해버리면 5개가 나와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접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각해보면 추론할 것들이 더 있긴 한데 우선 이거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F6이 6인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식 자체가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치? 얘는 지금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함수가 어떻게 될까? 절대값 씌웠어. 요거 0보다 작다는 상황 맞아? 아니면 틀렸어? 여기 2, 4, 6이거든. 알았어, 틀렸어. 0보다 작아, 0보다 커? 작아요. 오, 잘했어. 왜냐면은 여기 이거 지금 절대값 씌워보면은 그래프가 뭐 대략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직선보다 얘가 지금 밑에 있잖아. 밑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정적분한 값이 음수라 사실 알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양수야, 음수야, 이거. 0 밑에까지. 파란색에서 흰색을 빼야 되는 거거든. 파란색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그대로인 거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양수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그냥 정답인 상황이라는 걸 수 있다. 물론 추론할 것들이 더 있긴 한데 이제 정답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가 스텝 2거고 마지막 단계를 볼까? 마지막 단계는 식을 세워서 마무리해 주는 거. 식을 세워보면은 여기는 fx라는 식이 빼기 x에서 해주면 그거는 초록창의 수 a. 그 다음에 x제곱 하나 인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0에서 그리고 6 통과하고 그치?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면은 2를 대입해줘. f2 마이너스 2는 4a 곱하기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는 거야. 해놓고 나서 f2가 마이너스 2잖아. f2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이라는 거는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돼. 얘는 4분의 1 이렇게 지금 정리해주면 돼. 4분의 1을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f8을 구하면은 이제 그 값이 40이 되면서 정답이 됩니다. 그치? 이해됐어? 어렵다고? 어렵지 않아. 근데 할만하지 그래도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추론해야 되는데 점을 무작정 얼마나 많아가지고 하는 거겠다. 아, 그러니까 여기 0, 6은 고정돼 있고 2 마이너스 2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작다 생각하면 되고 사실 이거 이제 도함수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긴 여기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관점을 해가지고 도함수 분석을 한 다음에 원함수를 그려보는 방법도 있거든. 근데 우선은 이렇게 먼저 설명해. 그 값이 4개인 거지. 영어에 접하면 중. 아, 이게 그 값이 이렇게 된 경우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건데 실제로 문제에서 이 6에서만이라는 얘기는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6에서 그 값을 가지고 나머지 그 값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요 관점으로 이렇게 네. 이해됐어?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볼게. 22번은 잘 풀었어. 오, 킬로그램에서 깔끔 보인다. 가뿐했어? 가뿐했어? 가뿐. 혹시 킬로그램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나거나 헷갈리면 다시 생각해볼게.
F 프라임 10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등식을 봤더니 2분의 F 프라임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2X분의 FEX 마이너스 F 근데 여기 X 사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풀이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등호 상황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긴 한데 이 그래프에 대한 특별한 처음적인 수에 이려가는 거 이외에는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래프 추론 바로는 안 되거든요. 조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fx라는 식을 이렇게 x 상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러니까 이제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단서가 아직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좀 이게 맞나라는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거의 평가원이건 교육청이건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인수정리 관점을 써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문제들이 개수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지. 좌변과 우변을 개수 비교하는 문제. 차수도 모르고 개수도 모를 때 차수 정하고 개수 잡아서 푸는 문제들이 이렇게 하긴 했었던 건데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결론을 좀 먼저 얘기해 좀 시작할게요. 식값이라고 하는 거는 0이다가 아니라 0으로 간주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여기 봐봐. 도함수 만들었으면 여기 C가 없지. 부등식에. 이 FEX 대입하면 EX, EX, EX 대입하면 뒤에 C 나오는데 F0 빼버리면 여기도 C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 자체 C가 없고 결정적으로 도함수에 C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또 C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C는 상관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C를 0으로 생각해도 이 문제는 무방하다. 이런 걸 보면 되고 처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전 기출에도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문제를 보면서 함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좀 잡아볼게. 이렇게 좀 정리 문제 해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fx에 대한 식을 썼으니까 도함수는 필요하겠지. 도함수 한번 만들어보면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식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함들을 각각 계산을 먼저 해놓자. 2분의 f 프라임 x는 여기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를 쓰고 거기서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를 하고 그다음 요게 뭔지를 봐보면 2분의 5x제곱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식으로 가보면 얘는 2x분의 하고 여기 f2x 여기다 2x 대입해버리면 8x 상승 플러스 그다음에 4ax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대입하면은 2bx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식 계산해주면 2x로 나눠버리면은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 건데 부등식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부등식을 풀 거야. 풀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여기 극한 적용해보고 싶은 생각 들잖아. 뭐 x 몇으로 할 때? 0으로 할 때. 그래서 여기는 평균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먼저 대입을 해보는 거. 2분의 f 프라임 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f 프라임 0 여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사슬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여기 계산이 2분의 f 프라임 0 플러스 마이너스 2 f 프라임 0 여기는 0 이렇게 잡힌다고. 그래서 이 계산을 그대로 해주면 여기 이렇게 1번으로 두고 여기 이렇게 2번으로 두고 생각을 해주면 얘 넘겨 곱하기 2에서 넘겨서 계산해주면 f 프라임 0은 바로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만들어서 얘를 지금 주인공으로 잡아. 그러니까 2번은 그대로 옮겼으면은
이렇게 범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근데 프라임 0 대입해보면 이 값이 b가 되지.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b의 범위가 잡혔다.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극한을 보면은 극한식은 이렇게 극한이 아니라 이 부등식은 이 1번, 2번 이제 각각 계산을 할 건데 1번부터 한번 먼저 볼게. 1번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면 돼. 아니지? 맞지? 여기서 이제 이게 뺀 게 0보다 크거나 작으면 되는 거니까 저 식으로 여기다 바로 써주면 이렇게 돼. 2분의 4x제곱 4x제곱에서 2분의 5x제곱 뺀 거야.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지금 다 계산해주면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잡고 여기 0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역시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플러스 4 만든 다음에 항상 0보다 크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한 별씩 이것도 쓰면 되겠지. 한 별씩을 써주면 4분의 2는 a제곱 빼기 3 곱하기 2 플러스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러면 이준이 이거 잘 봐봐. a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계산을 안 되는데 a랑 b사의 관계를 모르니까 이제 헷갈린다. 그치? 근데 아직 우리 안 한 거 있지. 두 번째 거 해봐야 돼. 2번 해봐야 돼. 2번 해보면 저기 있는 4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를 쓰고 근데 여기 이쪽에는 x사승을 이렇게 써줍니다. x사승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을 분석하는 방식을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얘를 전체를 다 넘겨서 0보다 커졌다라고 만들면은 A, B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차함수를 그리는 게 좀 곤란해. 그치?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함수가 있거든. 이렇게만 불려주면 x사승 마이너스 4x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 함수는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그려놓고 나서 이 1차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런 관점으로 그립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는 x제곱을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좀 볼 수 있어. 이렇게 만들고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함수가 갔다가 밑으로 올라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2란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보면 여기 이 부분이 얼마야? 여기 x가 이거 헷갈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우기 자꾸 헷갈리면 이거 세 개 다 같이 연결해놔봐. 이거랑 여기 2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y축 대치 3차 함수 원점 대치 4차 함수도 y축 대치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이거 외우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냥 숫자를 좀 불러봐. 1대 루트 3 이렇게 그치? 여기도 가보면 요게 기준을 해서 1대 2분 루트 3이거든 이렇게 그치? 외우고 있는 거지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1대 루트 1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4, 3, 2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3이면 여기 2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이거 수능 때 미분까지 해가지고 0이다 계산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 이 비율관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응? 상식이 높다고? 아니야 아니야. 정리해라. 여기 이 부분이 루트인 거야. 잡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 마무리 해보면 이렇게 되지. 여기서 B값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얼마지? 루트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됐지. 마이너스 4 됐어. 루트 2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 4 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B값이 이게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A 값이 어떤 숫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그래프랑 겹쳐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항상 얘가 지금 크게 나왔다 해야 돼. B 값이 이런 데 있으면 괜찮지. 이런 데 있으면은 그러면 적당히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치? 그럼 그 한계선이 어딘지 생각해보면 그 한계선이 여기거든. 딱 정확하게 B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면은 이렇게 지금 접하는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치? 그리고 앞에 내가 지금 실수로 지웠는데 이 F' 0이 마이너스 4랑 0 사이다 라는 걸 지금 적어놨거든. 근데 여기 F' 0이 B였어.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데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둘이 교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결정을 둔다. 그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A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는 0이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그치? 실제로 봐보면 A가 0인 상황 사실 여기서도 보이거든. B가 마이너스 4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치? 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서 아까 F'X 잡아놨었잖아. F'X는 여기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였는데 여기에서 A 값이 0인 거니까 얘 지워지고 B 값이 마이너스 3 거니까 마이너스 4를 바꿔주면은 여기다 100 대입하면 10 대입하면은 300 빼기 4에서 296이 정답인 거로 됩니다. 그치? 이거 괜찮아? 22번 안 해도 돼? 아니면 한 번에? 괜찮아? 괜찮아? 혹시 궁금하면 이거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 29번? 괜찮아? 거기 급수 잘하네. 급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 빠르네. 조금은 빨라. 응? 미적분 가문의 단계 같은. 맞아. 문제 하나 더. 이번 죽을 때 급수가 나왔어요. 아 급수는 거의 29번 고정으로 나오고 있어. 아니야. 근데 급수는 한 문제는 꼭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어서 갑자기 바꾸진 않을 것 같아. 뭐 30번에 나온다? 30번도 좀 무리인데. 그렇죠, 맞죠. 차라리 안 나왔지. 그치. 근데 안 나오긴 좀 어려워. 이제 한번 안 나오지 않았어요? 급수? 5번 아니 7번 아니 잠깐만. 근데 보면 25번 같은데 수열의 극한이 하나 있고 이렇게 단원별로 하나씩 좀 균형 있게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쉬운 극한 문제를 하나 주고 그다음 보통 어려운 급수 문제는 이렇게 29번 형태로 내는 게 강대 K 급수가 있었어. 그치. 30번 문제를 한번 나왔었지. 아니 급수가 없었어. 급수 없었다고? 강대 K. 강대 X? 그런 거 X. 저희가 푼 게 우리 푸는 건 X. 쉬었다 해서 잠깐 쉬었다서.
어이구 잘했네. 아까 15번이랑 21번. 아, 세 개를 써. 어이구 잘했네. 맞아. 28번은 근데 많이 어려웠어. 28번 저거 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네, 28번은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진출이 나가셨어요? 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거지.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국어 끝나고 써볼 수 있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정에 집착해? 이걸 정시를 좋아해. 근데 좀 GP는 잘 붙은 것 같아요. 아 제발. GP 잘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아잘 붙길 바라고 있어야지. 잘 이거 됐은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은 아, 쌤거 어디 있는 됐어요? 아그 진짜 안 되면 PP식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건 지금 내 피를 이만큼 뽑아갔어. 아, 그래서 GP 맞는 거예요? 아니 주사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원심 분리시킨 다음에 거기는 재생을 아, 빠르게 하는 성분들을 여기다 다 몰빵하는 거지. 아, GP 쓴 건 아니에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진피를 정확히 GP는 아니에요. 원심 분리기 이렇게 돌려갖고 거기에서 그거 재생 성분 뺏어 쓴 거 아니에요? 주별 거. 근데 뭐 붙였대. 진피 패치 같은 거 붙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 아니잖아요. 내 거라니까. 아 진피 떼서 붙인 건 아니라고. 네, 그치. 그러니까 잘안 붙은 재수술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네? 아는 게 맞다고 좋은 거였어요. 팬이 수상한 거야. 뭐가 수상해요? 너무 전문가야. 무슨 분이야? 네가 뭐 안 했어? 형이 박학다식해. 아, 근데 태용이 그 아이폰 그 뭐냐 계정 보니까 연도가 몇 년도였더니 98년생이었나? 그렇게 돼 아, 있던데. 잠깐만. 25살 아니, 아니야? 25살 아닌데? 98년생이면 28살이었어. 국민연생이 그 01이 27. 국민이 스물. 아, 26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쌤이랑 이제 동년배였거든요. 아, 방법일 수도 있어. 태용이가 선생님 너무 좋아요. 날 좋아한다고? 저쌤 되게 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 아, 그래요? 그런 사이였어. 아, 들켰다. 우리 사이가 안 좋아. 쌤이 이렇게 카드 안 줘가지고. 옛날에 나한테 카드를 주셨다가 큰일 난 번 한 적이 있어. 간단하게 먹고 올 경우에 한 5만 원 썼나? 근데 배가 아프다. 내가 쌤이 참았어요. 저니까 잘안 먹어. 그렇죠. 못 봤네. 왜 이래서 안 준 거야? 선생님이 나 지금 찜해놨거든. 태용이가 제가 태용이를 지금 학교에 갖고 있었거든요. 태용이가 반지도 안 쓰고 머리도 안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여자애들 가서 뭔가 아니야. 이런 여자들 원래 공공장 수준 애정인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회적인 걸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아직도 다리를 조심해. 아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저번 주를 일요일 금요일 안 알았었잖아. 그거 오늘 봐봐. 그치. 아직 안 받았잖아. 육회를 다 빼면 되고 잘해줘. 이거 원래 21번 아 맞아. 두 문제 없어. 2회도 두 문제 없고 3회부터는 30문제. 92점 만점. 92점 진짜. 아. 아니 여기서 육회를 빼고 다시 분수를 주면 지방생 이랬으니까 쌤이 다음에 나한테 쓰래.
정설이 아깝다. 어디 거로? 전기전자. 지금 뭐가 없고. 셀프현실. AI는 진짜 뭐라고. 성공이 요새 많이 떨어졌어. 그렇게 그렇다던데. 어? 그렇다던데. 시험장도 좋아. 시기별로 픽픽 바뀌네. 요새 좀 좋은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철학과도 괜찮다. 철학과요? 철학과요? 소리도 왜? 좋은 학교가 서울대인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 상위권 학교 기준으로 철학과 취업 확률이 엄청 높아. 공무원 취업이랑. 아니 일단 로스쿨 가는 비율이 높고 철학과가. 저는 철학과에서 할 게 없으니까 로스쿨로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AI 관련 기업들에서 채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기술적인 것보다도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다루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게 많으니까 어떤 그런 거 나도 깜짝 놀라서 통계 많이 봤어. 철학과는 영원히 철학과는 가는데 근데 철학과 나오면 원래 뭐 배워? 철학과 나오면은 공무원. 도덕쌤들이 철학하는 거 없으면 아니지 철학과. 윤리교육과 이런 거 있잖아.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게 없잖아. 철학과? 철학자? 철학과? 철학과는 그 철학이 아니죠. 네, 철학자? 철학자? 살면서 철학자 보신 적 있어요? 나 본 적 있어. 진짜요? 그 철학 수업 들어갔어. 교수님을 해야지. 철학과? 철학과였어. 독일로 유학 갔다 오고. 돈 많아요. 네. 어렵네. 여기 이렇게 착장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이 급수가 수렴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일단은 공비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이렇게 좀 잡아주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AN의 정수인항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는데 정수가 딱 3개. 3개인데 이 항들의 곱이 2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나도권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 나도권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첫 번째 정수가 이렇게 나왔어. 정수가 띵 나왔으면 그 다음 항은 NR인 거고 그 다음 항은 NR 제곱인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얘네들을 쓰면서 가는 상인 건데 이 정수인 항들이 연속해서 나올 때 얘네들이 NR에 3승인 거. 근데 이게 문제에서 216이라 했으니까 6의 3승인 거.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 n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거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걸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r값이라고 하는 거는 n분의 6이 되는 거고 이 r값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했으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6보다 커야 돼. 절대값이 정수를 했어. N 항이 정수항이 연수까지 어떻게? 아, 그거에 대해서는 계산 끝내고 나서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수가 중간에 만약에 아닌 게 하나라도 얘 중간에 얘 왜 연속되게 나와야 되냐 이거잖아. 그치? 근데 물론 그렇게 답은 풀면 안 돼요. 어?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냐고? 이게 정답인 상황이야. 정답인 상황인 건데 이게 좀 보장이 안 되죠. 좀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은 중간에 왜 안 끼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 근데 일단 시험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시야 9였어. 여기다 3분의 2 그럼 6 3분의 2 곱하면 4. 그 다음부터는 3분의 10 곱할 때 얘가 지금 계속 유리수. 이 앞에 것도 해보면 3분의 2, 5 곱하기 3분의 2면 9가 될까 생각하면 2분의 3 곱해야 되거든. 그럼 2분의 20지.
그러니까 이게 정수들이 연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됐으면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풀고 싶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문제다. 확인해볼게. 확인해보는데 일단 이렇게 좀 가정해놓고 먼저 풀어볼게. 좋은 얘기했어, 맞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 지금 살펴보면은 얘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가족권을 봐. 가족권에서 첫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보다 작다고 이렇게 해놨지. 근데 여기 있는 이 n이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다 생각해주면 둘이 이렇게 더한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n 항이 6이라고 했지. 이거 다시 한번 써봐. 6이고 이 그 다음 항이 6 R인 거고 이 앞에 항은 R분의 6인 거야. 이렇게 지금 정리해. 그치?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건데 이게 R값이 0과 -1과 1 사이인 거니까 얘가 만약에 R값이 양수라고 하면은 둘이 더했을 때 이렇게 둘이 더해버리면 12보다 커져버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에 모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만약에 앞에 항이 더 있다라 생각해보면 가정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될 거냐면 이 앞부분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n 6 그다음에 6r 이렇게 했으면 그 앞에 거는 6분의 n제곱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공비가 n분의 6이잖아. 이렇게 갔어. 공비가 n분의 여기 있었지 아까 n분의 6거 여기다 6분의 곱해버리면 6분의 n제곱이 되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정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 값이 6r이라고 하는 거는 R값이 n분의 6인 거니까 n분의 3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6분의 n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진짜 정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줘야 돼. 정수가. 그래서 정수가 아닌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수 3개가 연속으로 나온 상황을 생각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 이 n제곱이라고 하는 게 6의 배수가 아닌 6의 배수가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 n값이라고 하는 게 n이 36의 약수예요. 36의 약수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치? 하고 나면은 사실 시험 시간에 이렇게 다 안 썼을 것 같은데 한번 표현해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다 표시를 해보면 일단 여기서 탈락하는 애들은 어디 있냐면은 이거 절대값 n이 6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애들인데 다 탈락. 그치? 그 다음에 이 n제곱은 6의 배수가 아니라는데 6을 끼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도 지금 탈락이야. 그치? 그러니까 n값의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9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로 점검해보면 n값이 9일 때의 기준을 생각해봐. n이 9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9 6 그러면 공비가 3분의 2인 거니까 이 부분이 3분의 5 곱하면 4가 되지. 여기 2분의 3 곱하면 2분의 20씩.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이게 첫 장,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뒀을 때 또 역시 10보다 커져버리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n값이 마이너스 9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9 6인 거니까 요거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면 그 다음 게 마이너스 3 거고 여기다 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은 이 앞에 게 2분의 27이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양수 조건을 지키고 있지. 이렇게 해주면 이거 합은 이제 10보다 작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상황이 그냥 정답.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를 기준으로 나오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하고 그다음 위에는 2분의 27 첫째 항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게 3분의 5분의 2분의 27이라서 10분의 81이 되고 그러면 정답은 9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는 돼? 맞았어. 진짜 맞았지. 그러면 A, B이
더 전에 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앞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앞에 좀 더 가버리면은 여기다 또 계속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봐야 되거든. 그 마이너스 2분의 3 한번 곱하. 4분의 80일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번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은 12분의 160 2분의 3 곱하면 8분의 243인가?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럼 얘가 한참 10을 넘어가 버려. 이게 더해도 이거 10보다 엄청 커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적당하게 절대값이 작을 때 끊어야 돼. 그것도 이게 됐어. 일단 요거 상황 아까 궁금했던 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n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정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얘 8을 건너뛰어야 되니까 nr 제곱이 되고 nr 3승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게 간단하면은 그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숫자를 이렇게 지정해볼게. n 곱하기 p분의 q의 만점을 이 공비가 p분의 q인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n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은 n은 p의 배수가 아니어야 이렇게 돼요. 그치? n이 p의 배수면은 그 멀쩡한 유지수가 안 나오고 다시 또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n은 p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얘를 공비로 잡았지. 공비로 잡았으면은 요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계산할 게 n 곱하기 p제곱분의 q제곱을 넣을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될 수 있냐면은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번에는 p제곱의 배수여야 돼. 그치? 그렇게 되어야 얘가 지금 정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깨져버렸어. 둘이 모순이 생겼지. p의 배수가 아니라는데 p제곱의 배수가 되었죠. 이거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이해됐어? 미술에서 한번 분수가 나오면 뒤로 계속 분수가 나오면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할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해보는데 n 곱하기 p3승분의 p3승인데 이것도 똑같은 구조. 질문이 예리했어. 생각해봐야지. 28번은 합성함수 문제 치고도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 일단 합성함수의 관점이 보이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들을 쭉 써보면 f0 은 0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3차함수에 대한 얘기다. 3차함수 fx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관찰했더니 sin g
G파이는 G파이 뺀 0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때 gx는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우선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표현 놓치면 안 돼. 쌀 g파이는 여기를 했지. 그러니까 g파이가 무슨 꼴인지는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고 g파이가 어떻게 돼? 어떤 꼴이야? n파이. 자주 잘했어. g파이는 n파이다라는 식을 먼저 써줄 수 있어. 그래서 g파이는 n파이다. n이 정수지? 이런 꼴이 될 때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쓰면 얘 지워도 돼. 그런 의미로 지금 갖고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라 얘기했고 이 함수 자체를 이제 도함수를 만들면서 얘를 지금 파악을 해보는 상황인 거니까 도함수를 만들어 합수함수 관점도 보긴 할 건데 일단 도함수 만들어보죠. g'(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에다가 곱하기 g'(x를 한번 다시 한번 써요.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g'(x를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얼마지? 탄젠트 제곱 x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빼주고 g'x에 곱하기 탄젠트 제곱 gx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만들어 놓고 나서 판단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분석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대입을 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0과 파이 같은 숫자들을 대입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보는 거지. 첫 번째로 x가 0을 때를 대입. x가 0을 때를 띡 대입을 해보면 그때는 f0은 하고 g0 빼기 탄젠트 g0이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게 0이라 했잖아. 이게 0이라 했으니까 g0은 탄젠트 g0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g0은 탄젠트 g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미분한 함수에도 0을 대입해볼게. 미분한 함수에 0 대입해보면 f'0은 마이너스 g'0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제곱 g0이고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식 우리 문제에서 묻는 거 g'0 곱하기 g0의 제곱 묻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f'0을 구하면 돼. 이걸 구하면은 이게 지금 정답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탄젠트 g0에다 여기 쑥 대입해버리면 g0의 제곱이 되잖아. 마이너스 g'0 곱하기 g0의 제곱이 문제에서 물어본 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설계를 좀 해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찾으러 가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f'0이 문제를 구한다. 여기에 집중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만 대입할 게 아니라 저 파이도 대입해봐야 되겠지. 파이도 대입해서 이 전체가 뭔지를 한번 봐보자. 파이를 대입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f파이는 하고 요식은 g파이 빼기 탄젠트 g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g파이가 n파이잖아. g파이가 n파이인 거니까 탄젠트 n파이는 또 얼마야? 탄젠트 n파이 0이지. 이 부분이 0이지. 얘가 0을 먹었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결론이 f파이는 g파이는 같고 거기다가 g파이가 n파이인 거니까 f파이도 n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그치? 그 다음에 또 미분한 함수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미분한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f'파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파이 에다가 탄젠트 제곱 g파이가 돼. 이렇게. 그치? 근데 탄젠트 g파이가 0이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부분도 0인 거고 얘가 0인 거니까 따라서 이 f'파이도 0인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0이야. 이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상해. f 더블 프라임 파이도 0이야. 이 정도 썼으면 여기서 뭘 정리할 수 있냐면은 이걸 지금 다 합쳐서 fx에 대한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fx는
그다음에 뭐라 쓰면 될까? 이 파이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가 일어나는 거야? 미분계수 0인데 이계함수의 값도 0이야. 어떻게 돼야 돼? 얘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는 조건은 없었네. 그러면 A 값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일단 부호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를 파이 부분 x가 파일 때가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x 마이너스 파이에 삼수는 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f 파이는 n 파이를 했으니까 플러스 n 파이에 이렇게 붙여주면 돼. fx는 시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그래서 a 값 구하고 n 값 구하면은 미분에서 연계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조건 분석을 아직 안 끝났어. 한 번만 더 조건 분석할 때 여기 이거 관계를 봐보면 얘를 fx는 gx 빼기 탄젠트 gx 하는 거를 우리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한번 hx라는 함수를 얘기를 해보자. 합성함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쓰 x 빼기 탄젠트 x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하고 나면은 이 x자리다가 gx를 대입하면 fx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gx 대입하면 gx 빼기 탄젠트 gx 저식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h에다가 gx를 대입하면 그 함수가 fx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합성 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럼 hx는 x 빼기 탄젠트 x를 했을 때 얘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은 h'(x는 1-10 제곱 x인데 이게 1-10 제곱 x면 10 제곱 x의 범위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기 때문에 제일 최소값이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1부터 다 커지지. 역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0부터 자꾸 넘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hx는 지금 감소함수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감소함수 잡았고, 그 다음에 x에다 n파이 대입해주면 왜냐면 우리 n파이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n파이 대입해주면 이게 h 프라임 n파이는 얼마일까? 코사인 n파이가 얼마인지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0이지. 그래서 바로 파악할 수 있겠지. 따라서 괜찮아. 지금 좀 헷갈려. 이거 코사인 n파이가 뭔지를 생각해봐. 코사인 n파이는 예분의 1의 제곱자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코사인 n파이는 n 값이 만약에 0이면 1이지. 그 다음에 n 값이 1이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0이든 1이든 2든 상관없이 여기가 지금 뭐 1이나 마이너스 1인 건데 그 제곱하면은 어차피 지금 0이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0이다 좀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h에다가 그냥 n파이를 대입하면 여기 n파이 대입해서 여기 0이거든. 탄젠트 n파이가. 탄젠트 n파이가 있는 거니까 n파이밖에 안 되지. 이렇게 지금 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치? 왜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 hx 함수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거든. hx 함수 일단 한번 그려볼게. hx 함수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선을 놓고 생각해보면 정근선을 한번 잡아보죠. 정근선을 이렇게 잡아보죠. 또 여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함수가 먼저 여기 뭐로 잡냐면 파이로 잡아요. 파이로 잡고 이 파이로 잡아요. 그러니까 파일 때 n값이 만약 1이라면은 h파이는 파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이 파일 때 이런 지점 한번 잡을까? 여기를 이렇게 파이라 두고 여기 2파이를 잡을게.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좀 스케일을 줄일게. 파이를 이쪽으로 잡자. 그 다음에 2파이를 이런 생각을 해보면 파이만 파이를 지나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h2파이는 2파이지. 그때는 h2파이는 2파이는 여기 좀 지나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 프라임 파이도 0이고 h 프라임 2파이도 0인 거고 여기 미분계수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함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 정근선은 침범하면 안 되거든. 정근선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 이 세로축은 fx축. 왜냐면은 아까 hx에 gx를 대입했을 때 fx 튀어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합성 관계를 이렇게 지금 가로 세로 이렇게 분석해서 그렇지?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것만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이 상황 있지. 그러니까 g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2분의 3파이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gx는 여기 원래 여기 합성 관계가 돌려가면은 이렇게 지금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gx축이고 해서 지금 해석을 해줘야 돼. 이 부분에서. 그치?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gx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간다 했냐면 2분의 3파이로 간다 그랬지. 그치? 근데 그 방향이 두 개인 거야. 얘가 쭉쭉쭉 가다가 2분의 3파이에서 좌극한 쪽에서 2분의 3파이 붙을 수 있어. x가 커져갈 때. 그치? 아니면은 x가 커져갈 때 여기 이 라인에 있었더라면은 2분의 3파이보다 큰 쪽에서 2분의 3파이가 붙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치? 그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이 gx가 하는 거는 2분의 3파이로 갈 수 있는데 2분의 3파이로 갈 때 자극한 쪽으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쪽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쪽으로 가는데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fx를 보는데 이 fx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냐? gx가 2분의 3파에 자극한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치? 그럼 대응되는 fx 값으로 가. f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치? 이해됐어? 2분의 3파이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서 gx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치? 그때 대응되는 값을 보라고. 대응되는 값이 fx는 거거든. 그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지. 2분의 3파이로 계속 붙어갈 거거든. 그러면 fx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fx가 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썼으면 이상한데 2분의 3파이 미안 2분의 3파이에 플러스야 우극한 쪽 얘기야 2분의 3파이 플러스 쪽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fx가 이번에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이 a 값의 부호가 fx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요건 a가 부호가 음수라고 했었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3차함수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 다음에 이게 3차함수가 x가 무한대로 할 때 얘도 무한대로 갔으면 a 값이 양수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놀고 있거나 여기서 놀고 있는 건데 둘 중에서 어딘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있는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요 라인에서 놀고 있을 때, 이 라인에서 놀고 있을 때랑 두 번째 경우는 요 라인에서 놀고 있을 때. 둘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번 상황이랑 2번 상황을 두 개로 접근해보면 만약에 1번 상황이라고 본다면 G파이는 파일 때야. G파이는 파일 때. 이렇게. G파이는 파일 때. 요거 좀 생각해보려면 그때는 fx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에 3승 플러스 그냥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 콤마 파이 이렇게 좀 지나가서 그치?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해봐. f 0 대입하면은 f0은 마이너스 a 파이에 3승 플러스 파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 f0이 0이라고 F형이 0이었으니까 이 계산해보면 이 A 값이 넘기면 A 파이 3승은 파이가 되는 거니까 A는 파이 제곱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될까 아니면 모순일까? 이게 모순이야. 음수를 했어. 이거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엔 뭐 하냐면은 여기 G파이가 2파일 때를 해보는 거야. 요 상황에서 G파이 2파이 돼서 한다고 볼 수 있겠어. 요거 좀 보거든요. G파이가 M파이라고 했었잖아. G파이가 파일 때 안 됐으면 G파이가 2파일 때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G파이가 2파일 때를 본다고 생각해주면 그러니까 fx라는 식은 계산할 때 a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에
이번에 플러스 2파를 그치? 파이 대입했을 때 2파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니까 맞지? 이렇게 좀 간단하면은 그럼 그때는 F에다가 0 대입해주면 F0은 마이너스 2파이 3승 플러스 2파이 건데 이게 이번에 또 0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옵니다. 이거는 양수인 거니까 대상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쭉 대입하고 이거 대신에 얘 대신에 파이 제곱분의 2를 쓰면 되는 거고 n 대신에 2를 쓰면 돼. n이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1분에서 0 대입하고 마이너스 5하면 정답. 근데 그 합성함수 문제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풀었었어. 이 정도로 잘. 근데 합성함수는 아직 기출 돌아보기를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요거는 약간 미적분의 끝판왕급 테마니까 9월 모의고사 이후에 할 테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 있었던 시험 접근, 부분 접근이랑 다변수 함수, 그다음 급수준 접근을 하고 불의 합성 나오면은 틀린 거냐고? 정말 그 마지막에 부른 거 마지막 다른 거 풀고 있어. 그리고 합성함수 문제 여기 기출이랑 그냥 우리 풀고 있는 모의고사들을 다 했거든. 그거 하면서 합성함수 완전 계속 설명해 줄게. 아, 시험지를 준비해놨는데 이거 다 풀 시간이 없겠네.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만 힘을 발휘해볼 수 있겠어. 아니라고? 푸신 데다 좀만 풀어보고 어? 테스트. 아까 2번 테스트 안 했지. 2번 테스트는 저번 시간에 잘했으니까. 2번이에요. 어? 다른 수험에서 다 푼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알겠어요. 정말 힘내서 해봐. 설명해줄게. 만약에 공부를 전혀 안 해와가지고 한 문제도 못 풀겠다라고 하면은 제 시험을 보면 되긴 하는데 일단 내가 올려준 손해설 보고 손풀이 보고 다시 공부해도 돼. 공부하면서 질문해도 되니까 아예 좀 너무 깊은 어렵다라고 하면은 복습한 시간을 좀 가져도 돼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